네, 반갑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시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암 탐정 대표 조훈내라고 합니다. 탐정 경력 2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벌써 횟수로 28년차 탐정업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예, 정암 탐정이 업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탐정업이 너무 재밌고 나한테 체질적으로 잘 맞아서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면서 늘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늘 재밌고 늘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꼭 해줘야겠다. 뭐 그런 약간 책임감도 느낄 정도로 이 업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업계에서 사실 정암 탐정은 거의 1세대시잖아요. 거의 1세대가 맞으시죠? 네. 업체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오래됐다고 뭐 잘하고 뭐 능력이 좋고 뭐 스마트하고 뭐 솔직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생 업체라 해도 어떤 책임감이 있고 어떤 약간 탐정의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매일 늘 궁금해하고 사물에 대해서 좀 남다른 판단과 생각, 어떤 사람의 특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하물며 어떤 주차 자리에서 어떤 각도의 어떤 증거를 체증할 때 남들보다 좀 뛰어난 어떤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만 있어야 그게 탐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운 좋게 운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8년 어떻게 보면 인생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딴 직업을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초창기 90년도 말쯤에 시작할 때는 해결사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신부름 센터, 그 다음에 흥신소, 그리고 4년 전부터는 이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 명칭 4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해결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못하는 거를 해결을 해준다. 물론 안 좋은 억양으로 들리고 좀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많았지만은, 사실 탐정이라는 게 지금 불과 4년 됐는데, 탐정과 흥신소 전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는 똑같다. 간혹 이제 탐정 사무소 어떤 경력을 보면 15년 차, 뭐 20년 차, 뭐 짧게는 7년 차, 8년 차들 말씀을 하시는데, 탐정의 경력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고 결국 이제 민간 조사의 경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정이라는 거는 물가 이제 뭐 4년이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 경력 4년을 따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10년, 20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정 흥신소에 틀린 점을 물어본다면 좀 크게 틀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업을 하시면서 베스트라 할 만한 것들은 그러면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거 많죠. 네. 몇 가지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꼭 이 탐정업이 민간 조사가 좀 사람을 좀 추적을 하고 좀 헤어지는 사람을 좀 찾아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뭐 근래, 그러니까 어저께죠? 20년 된 아들을 찾으시더라고요. 헤어진 지 20년이 된 겁니다. 근데, 네, 그렇죠. 아들이 신용이 불량이 돼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지금 아드님 나이가 56, 노모의 나이는 이제 80 중반 정도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여자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원래를 했는데, 차량에 어떤 딱지 뜬 거로 저희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딱지. 네, 의뢰는 우리 상우리 씨, 우리 양재동 이제 여기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찾다 보니 남해에서 소재가 파악이 돼서 어머님이 좀 내려오셔가지고 상봉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철없는 아들이 가출한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 이제 어머님도 이제 80이 넘고 90이 다가오니 이제 한 번쯤은 보고 돌아가셔야겠다. 그런 걸 찾아서 좀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20년 동안 뭐
떠돌았던 겁니까? 지금 찾아보니 아들은 어떤 현장에서 어떤 그 책임자로 있더라고요. 일용직 현장인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도저히 이제 명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 안타까운 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사실 어떤 기간을 설정하고 비용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놓쳤을 경우,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돼서 여유가 안 돼가지고 연장이 안 될 경우,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은 케어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의뢰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그걸 감추고 숨기고 놓쳤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다 보니, 물론 프로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놓쳤을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그 지형이나 어떤 대상자라 그러죠. 어떤 그 상황의 변칙이 나왔을 때,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알겠지만, 항상 직원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이고, 어느 정도 그 컨셉을 잡아놓고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 물론 며칠을 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건데, 그때 그냥 묻고 넘어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잡아서 어떤 그 진실을 좀 밝히고 싶은데.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 극히 많지 않죠. 이건 진짜 그 속된 말로 강우에 콩나같이 일어나는데, 우리 현장 직원들은 아마 일당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최근에 개업하고 활동하는 이런 신생업체들은 그런 노하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되는데, 직접 부대끼면서 비용을 받고 어떤 기여를 시키면서 돈에 대해서 남의 귀한 돈을 갖고 자기가 천천히 배운다 생각하면 그 과정 속에 있는 의뢰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한 달 먹은 애가 바로 걸을 수 없듯이 이게 2년, 3년 해가지고 모든 노하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불륜을 한다 해도 불륜의 증거 체증이 어떤 그 포인트나 어떤 그 약간의 그 저돌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너무 무리하게 또 증거 체증을 해서 역으로 어떤 잘못되면 안 되겠지만, 뭐 요즘은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가감할 거 가감하고 의뢰인의 만족도를 좀 높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런 현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크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의 어떤 그 직원부터 성장을 해야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누가 잘하니까, 돈을 버니까, 인터넷에 파워링크에 돈을 갖다가 광고를 내고 집행을 하면서, 여러 의뢰인들, 글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좀 자신있게 어떤 그 광고를 포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력이 될까, 상당히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과 연결되는 게, 예전과 다르게 요즘 탐정이라는 직업이 많이 대중화되고 또 창업을 하는 곳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기나 부작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의뢰인들이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꿀팁을 의뢰인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이 싹 어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광고 업체 전화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듣고 어떤 그 목소리에 신뢰를 얻지 말고 대면을 하는 게 맞다. 물론 사무소가 어떤 편의점처럼 자기 집 앞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고, 대전 사람이 서울로 올 수도 있고, 진짜 부산에서 또 서울로 올 수도 있고, 서울 사람이 또 부산 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고, 어떤 길가에도 보지 말고, 사무소에 만나가지고, 그 거리 부산까지 4시간, 5시간이, 대전에서 서울 오는 2시간이, 그게 멀다고 느끼시면 저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대전에서 일을 한다, 서울에 일을 한다, 부산에서 어떤 업무를 본다.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서 업무를 보면 어떤 그 부산에서 가고, 부산에서 업무를 보면 저 같은 경우 대전에서 이제 직원을 보냅니다. 교차 업무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나만의 어떤 약간의 좀 고집스러운 부분인데, 물론 광역시는 떠나서 어떤 약간 조그만 소도시, 뭐 군소도시는 절대로 그거는 이제 해서는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치 건너 한치로 다 알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마주칠 수도 있고, 의뢰인은 여기가 가까우니까 숙박비가 많이 들까? 교통비가 많이 들까? 그 걱정 때문에 이제 지역 사람들을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절대 그거는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경우 원체 크니까, 네. 그것도 크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서울 댕기면서 사실, 뭐, 부산이나 댕기면서, 이 대한민국 어디를 댕겨도 내가 다 가봤어. 네. 여기 왔던 데를 나는 28년 했으니까, 네. 우리 춘천 알겠지만 나는 지금이야 이제 업무량을 많이 줄였지만은, 하루에 25개, 30개 민간 조사 업무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무도 잘 믿지는 못하더라고. 실상 그랬으니까. 네. 거기서 쌓인 노하우는 사실 글로 구술하기도 힘들고, 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데, 아마 전무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암 흥신소, 이 정암 탐정이 거기에 쌓인 노하우는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누가 아마 내 앞에서 나보다 오래 했다고 손들 사람 아무도 없다고 물론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오래 한 만큼 저는 광고를 좀 공적적으로 했고, 업무를 아무도 상상 못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뭐, 개인조사, 기업조사, 어떤 소재 파악, 뭐, 진짜 등등등, 뭐, 상표권 위반부터, 의료비 가다 청구,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이런 노하우는 사실,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 노하우가 많고 실력이 있는 거를 대중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기당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흥신소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직 많을 거란 말이죠. 의뢰인들이. 현재 그러면 흥신소 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흥신소와 관련된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선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뢰인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돈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역으로 남편한테 가서, 아니면 와이프한테 가서, 아니면 저쪽 회사에 가서 누가 이만저만 하니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합의를 보자. 그럼 내가 없던 거를 해줄게. 사실 그게 극히 일어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모든 업체가 요즘에 90% 이상 안심하고 우리 해도 전 상관없다고 무방합니다. 그쪽 부분만 상대편한테 거꾸로 역으로 공갈 협박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회자가 되고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냐면, 좋은 사례보다 나쁜 사례가 기억에 많이 남듯이 그냥 지면이 많이 남아있고 돌아다니고, 뭐 좋은 사례에 대한 글은 별로 없지만 어떤 나쁜 사례에 대한 글이 많이 다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사기보다 제일 걱정할 거는 어떤 업체의 게으름, 어떤 실력의 어떤 부족함.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업체들도 있다라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엄청 많고, 뭐, 그냥 흔히 알듯이 위치워키 붙여주고,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처음 의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냥,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상대가 차가 있으면 차를 놓고 움직일 텐데, 어디다 차가 가서 대중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절대 위치 지역기 보면 진실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거 말고 어떤 보조 수단으로 쓸 수 있을지언정 어떤 정직하게 사람이 가서 은밀하게 살펴서
증거를 체증하는 게 맞다. 그게 사기야, 그게. 그냥 위치적기 붙여놓고, 여기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집에 가는 중입니다. 실상 한 명도 안 가고, 그게 사기지. 물론 석박범, 공갈범, 어떤 역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기고 범죄고, 그렇게 과연 무리하게 할까? 사기를 뭐 어떤 공갈 석박 거기다 컨택을 맞추지 말고, 일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업체의 사람이 진짜 게으르고 태만하지 않는 거를 좀 분간하고, 그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먼 거리도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 직접 사무실에 내방을 해서 대면 상담을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100번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홈페이지 어떤 그 퀄리티를 보고 그거는 영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실패하기가 쉽고, 사람을 보고 어떤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사무실이 뭐 커서 뭐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업자가 뭐 법인이 돼서 탐정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그 대화의 묘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얼마만큼 빨리 알아듣고 얼마만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고 신뢰가 간다면 그때 의뢰를 하셔야지, 사람을 보고 사무실을 보고 뭐 자격증을 보고 의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 없으면 뭐 흥신소고, 자격증 있으면 탐정이 아니고, 탐정 경력 자격은 결국은 민간조사 4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10몇 년 경력은 탐정이 없다. 그러니까 탐정 흥지도 가르지 말고 민간조사 경력으로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 되게 못 지는 거 질문을 좀 잘 좀 해. 내가 너 지적해야 돼? 준비도 선생님 말씀을 잘하셔서 버벅거려. 이거 한 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편으로. 야, 내가 이걸 하면 잘하겠는데 혼자